예, 4월 7일 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금주초는 아주 크게 시작하는데 뭐 주말 시황 2개 드리고 아침 방송 드려도 3일째 미국의 어떤 투매, 오늘의 어떤 마진콜 얘기까지 나오면서 선물이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알고 마저도 아프긴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시고 남들 공포 투매 털릴 때 저희랑 시황이나 포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딴 데보다 충분하게 좀 안정이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장이나 세상은 망할 일 없어요. 항상 우리 사이클을 만들고 이렇게 다 표시해놨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조금 더 떨어지는 면이 있어도 사이클을 제대로 못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부터 수급적으로, 물론 수급 텐트럼 때문에 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빠지고 그냥 보고 있지만 이 트럼프의 어떤 흐름을 같이 살피면서 시장을 좀 냉정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차피 트럼프가 만든 정책성 이벤트 드리븐 하방이다 보니까 거기에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뉘앙스 정책 이슈와 이럴 때는 너무너무 급하게 빠지고 수급이 날리기 때문에 어떤 차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벗어날 거예요.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수급이나 텐트럼 정도를 제가 좀 살피겠습니다. 자, 빅수급이라든지 기술적 분석도 중요한 흐름이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잠깐 말씀드리면 2, 3년 동안에 빠졌던 흐름도 다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2020 말에 그랬고 SVB 사태 은행 망한다 그랬을 때도 있었고 23년에 3개월간 빠졌던 그때는 이제 수급 텐트림이 금리 텐트림이었어요. 금리 발작이었는데 3개월하고 또 V자 바닥 나왔죠. 이때는 작년 8월에 엔캐리 자금이 미국 빅테크 다 빠진다 그랬을 때가 또 하루에 240포인트가 빠지고 급반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비상계엄 때인데 지금이 트럼프발 꽤 많이 몰렸던 미국의 수급들이 우장창 더 떨어지고 더 마진콜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들이 안 그래도 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겁내지 마세요. 변동 좀 생겨서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우리 포트가 문제될 것 같기 때문에 예전같이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준을 잡아 드릴 텐데 과거의 사이클이 크게 빠졌습니다. 구조적이든 이벤트 드리븐이든 수십 프로 빠졌을 때 보면 어떻게 반전이 나오고 이렇게 반대로 돌리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자, 2008년 서프라임 때는 당연히 빠졌겠죠. 그때 워낙 쏠렸던 자금이 2만 불에서 파산되고 2008년 내내 빠졌는데 그때는 2009년 2월인가 전 세계 재무장관 모여서 대책 논의하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전에 비미국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 국장이 훨씬 더 빨리 바닥에 나왔어요. 이번도 올해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빠진다 해서 계속 빠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같은 케이스는 한번 수급 텐트럼 나왔지만 국장 바닥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2018년은 트럼프 1기의 리뷰를 말씀드리면서 대자뷰 얘기 드렸는데 그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내내 빠졌어요. 3개월 빠졌는데 그때도 파월과 트럼프 싸우면서 계속 금리 올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빠질 때 워낙 증시가 빠지니까 트럼프가 인슈런스 컷, 보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바닥지고 급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때는 전 세계 인류의 생명적 위협을 느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에서 한 1400까지 빠졌습니다. 한 30%, 40%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달러 폭발하고 하니까 원달러 스왑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그 공포를 좀 잡아줬어요. 그때 3월 20일 날 주말로 기억하는데 올해부터 급반등이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원달러 스왑이었고 24년 8월 같은 케이스는 엔캐리가 워낙 정산이 되고 급락을 하다가 그때 엔캐리 선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엔화 같은 거. 이 파생이 어느 정도 정산이 되니까 또 급반등을 줬죠. 자, 지금은 트럼프가 만들고 경기를 누르고 리세션을 만들 수 있는 관세입니다. 생각보다 더 미치게 관세에 대한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변화 올지를 봐야 되고, 하지만 저는 지금 특징인 게 정말 많이 쏠렸던 자금들이 더 많이 더 급하게 더 많이 때리고 있어요. 이 마진콜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정책 변화를 더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시 바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돼 있다 봅니다. 미국 정시 이제 나스닥 15,000 내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약한 비장은 3일 투매와 오늘 마진콜 가능성 비레이크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트럼프와 반트럼프 지금 계속 난리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 강행을 할지 살짝 유예를 할지 그런 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 먹거리 국장 공격 준비하다가 한 번 더 맞긴 해도 아시아 이팔을 봤을 때 일본, 홍콩 주식, 대만 난리 나도 우리나라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덜 빠진 거고
삼성전자를 아침에 저희는 갖고 있는 현금들, 지난주 팔았던 펩트론 자금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활용 전략. 자, 올해 우리나라 K바이오가 4년 만에 큰 흐름들, 실제로 돈이 많이 터진다 그랬는데 관중이었던 ABL 바이오 4조짜리 에러가 터졌습니다. 4천억도 아니에요. 오늘 얘만 상한가 붙고 딴 바이오 좀 떨어지긴 했는데 분명히 전체 바이오 큰 경사고 우리나라 업글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면 분명 긍정 진영을 줄 거예요. 자, 지수 종목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발작이 났기 때문에 언더슈팅하고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환율 금리 기준으로 한 번 더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공포 매수란 말을 드리긴 했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할 때 매수를 드린다고 실제로 3전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금주의 트럼프론과 함께 정시 수급 텐트론과 함께 왔다 갔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변동성을 잘 견디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돈 버는 과정이라 봅니다. 22년 거쳤던 분, 그 다음 사이클처럼 거쳤던 분 다 아실 거니까 힘들더라도 잘 거쳐주시고, 야 그래도 당신 시황도 없고 오래 했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보던 거 다물기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대신에 대선 테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세요. 자, 달러라든지 10년물 금리는 다시 조금 더 빠졌습니다. 달러는 원래는 스마일 지표로 해서 정말 불안할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신뢰도라든지 달러 패권까지 보다 보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10년물은 더 떨어졌고요. 자, 주말 시황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파월 연설에서 파월 풋, 야, 금리 인하할 생각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기대할 게 없어서 더 떨어진 상황이고,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파월이나 FMC의 금리 인하를 보는 시장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5월달, 6월달 금리 인하 한다고 기대를 살짝 했잖아요. 워낙 장이 급나가니까 5월달에도 금리 인하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올라왔어요. 한 10%, 20%대에서 45%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2018년 4분기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보고 있긴 합니다. 자, 트럼프의 어떤 미친 관세 정책이 계속 하고 있어요. 정이 그렇게 급락을 해도 자기 골프 치는 영상만 올리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강의 의지를 보이는 멘트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계속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밖에서도 난리 났고 지금 뭔가 정치 이슈라든지 반발 트럼프 반의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 아직 강의 의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의도적으로 정시 조작하지 않겠다. 자, 분명히 금리와 정시를 누르는 정책을 쓴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정시가 급나가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 보이면서 의지를 계속 표방하고 있고요. 시장이 때론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관세 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보복한다 하더라도 아시아, 유럽 지도자들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터 나바로라든지 러트닉 상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런 관계 얘기했으니까 봐주시고요. 아직까지 정책 변화에 대한 그런 아직 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시, 수급적으로 빅수급 텐트론 보다 보니까 3일째 마진콜 률을 실제적으로 비르크만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23년에 8월, 9월, 10월 그때 우리 2차전지 다 급등해서 다 팔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수급 텐트림이었는데 그때 비레크만이 금리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 사람 되게 영악합니다. 여러가지 투자 구루지만 되게 사람들 이용하고 좀 밉상인데 맞추긴 되게 잘 맞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원래 친트럼프였고 무역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온갖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난합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지금 4월 9일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많은 나라 어떻게 다 할래? 사실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90일간의 관세율을 주고 재협상하는 게 낫다. 이게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를 지금 살짝 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 이분이 사실 그냥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온갖 정보를 다 있을 텐데 이게 맞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4월 9일 동안 이렇게 바로 관세 적용해서 동맹이든 뭐든 다 후드를 까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투자는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 그렇게 수십 년 쌓았던 미국 신뢰도 정말 안 그렇습니까? 수십 년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말했던 달러 패권 미국 신뢰도가 되게 기스를 잇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볼 텐데 이런 흐름 좀 보였습니다. 자, 실제로 마진콜은 비리크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글로벌 헤지 펀드들, 실제로 IB 은행 고객들한테 공지가 다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자, 코로나 2020년 이후에 그때 정말 급락했잖아요.
그때만큼 최대 마진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거는 반대매입니다.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이 헤지펀드 이런 데는 몇 배씩 레버리지 걸어서 사는 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년 동안 미국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얘들이 버티고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걔들도 지금 몇십 프로씩 빠지다 보니까 반대면 나가요. 돈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마진콜 안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돈을 넣으면 딴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콜 흐름이 아시아 증시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 뭐 딴 것도 팔아서 이 마진콜 흐름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사실 전반적으로 수급 발작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좀 더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이든 금이든 비트코인 원자재 다 팔고 있는 마진콜 역대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흐름이 오늘 3일째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흐름 좀 있어요. 자, 저는 그래 봅니다. 쏠쏠님 계속 밀렸고 미국으로 다 좋던 그런 수급들이 이제는 터지기 시작한 상태고, 물론 작년 말부터 터지기 시작했지만 이 파생 관련 연계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투매가 계속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빅스 얘기 드렸고요. 아니 저는 2020년만큼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아침 방송을 봐주시면 알 겁니다. 생존 공포? 그때는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2200에서 1400까지 빠졌거든요. 그때는 사실 진짜 인류 멸망한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그래도 키를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보다는 저는 덜 할 거라 보는 거예요. 자, 나스닥도 지금 50% 되돌림 구간에서 15,000 정도 나스닥에서 출렁거리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팔 때는 이미 늦었다 말씀드린 거죠. 변동성 견디는 시기. 자, 트럼프 이런 미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내 반응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협상이 된다 이러면 사실 분위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이나 이슈를 다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유대면 정말 좋겠지만 50개국에서 전화 협상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계속 강행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딴 애들 큰 것들 유럽이나 중국을 봐야 되니까. 자, 머스크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강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러트닉 나오는 거에 대해 웃기는 비난하는 그런 SNS 글도 올렸고요. 그 얘기 드렸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무관세 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테슬라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테슬라가. 그냥 머스크도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스닥의 추세가 그래도 지금 급락해서 수급 텐트럼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실물지표라든지 추세가 꺼지지 않고 회복된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를 적어놔드렸습니다. 향후 미국 이슈도 볼 거고요. 자, 분명히 제 생각보다 트럼프 정책이나 정시가 더 텐트럼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시 추세까지는 아니고 정시 수급이나 차트 내에서 제가 한번 타임을 잡아볼게요. 자, 국장 투자는 여전히 계속 합니다. 큰 흐름 바뀌진 않았어요. 오늘 전체 아시아 다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공포관에서 우리 용기를 좀 내고 싶다. 대중의 반대 심리 용기 좀 내보시죠. 자, 금도 3200 갔다가 3050 떨어졌고요. 전체 다 판다 그랬죠. 자, 비트코인은 참고로 말씀 가끔 드렸지만 8만 불 이하로 간만에 다시 떨어졌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신규 비중을 새로 사두다는 8만 불 이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미국 다시 동반 급락을 했는데 유럽은 당연히 빠질 거고요. 니케이는 7% 급락을 했고요. 중국 홍콩은 금요일 쉬었습니다. 예, 휴장이었는데 한꺼번에 10% 급락, 대만도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자, 국장은 오늘 매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당연히 미국 달러 같이 팔고 선물도 끝까지 땡겨서 팔고 있는데 어쨌든 양봉을 기대했지만 막판에 좀 팔면서 음봉을 댔고 변동성 이번 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4드린 이유도 말씀드릴 거고 코스닥도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급락하고 그때 꼭들이 잘 잡으면 되는데 아마 그런 흐름을 이번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안 좋게 보는 분은 얘기하죠.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주말에 환율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 오면 환율 급등, 정시는 당연히 급락하고요. 그 다음 금리까지 급등해야 돼요. 1997년.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빠져요 오히려. 근데 지금 망할 때 환율 급등하지 우리나라는 금리가 내리고 있다니까요. 환율도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환율 별로 변동 없어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수급적인 공포관내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이기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안정기금 100조 또 말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과의 통상부에서도 관세 후송 협상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미장 때문에 같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자, 연기금은 꾸준히 잘 사고 있습니다. 제거를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4,000원 넘게 잘 사고 있고요. 신용장고는 9일째 매도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파트 2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했던 어쨌든 묻혀 있지만 기술 수출 ABL 바이오, 우리나라 K바이오의 전체적인 큰 호재입니다. 자, 한국 반도체는 윈터에서 고원이라는 큰 시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미국 증시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빅테크가 하루에 10%씩 빠지잖아요. 애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관세 문제든 애플과 트럼프가 분명히 뒤에서 물밑 접촉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변화를 볼 때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미국 빅테크와 트럼프 정부의 흐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나와도 좋은 거예요. 반도체는. 3전 매수를 53,500원에 샀는데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쯤에서 사놓도 괜찮다 봅니다. 저는 출렁거리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격이라 봐요. 자, 종목은 전체로 다 빠졌으니까 볼 거 없고 파트별로 뒤에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꽤 선방했어요. 딴 것도 조금 빠졌지만 수급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첫날부터 제가 미리 조금 방비를 해드리긴 했지만 많이 놀라시고 겁나는 분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겪었지만 지금이 더 급하고 정말 빨라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급 수급 텐션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는 3전 매수를 했는 이유, 하지만 너무 빠르고 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보다 정시에 대한 바닥에 나올 수 있다 저는 판단해요. 항상 자주 듣는 공포에 매수하라. 말만 쉽죠. 말만 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냉정하게 우리 다 지난주 팔아놨던 금액으로 3전 아니 정말 사고 싶었던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급하게 막 움직일 때 있죠. 이럴 때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차트가 일시주 이탈이 되게 많습니다. 차트 너무 보지 마시고 큰 추세로 보시고 급한 매매하지 마세요. 자, 이런 장에서도 정말 저랑 같이 봐주시는 분들, 특히나 멤버십 이탈이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파트 2에서 우리 종목들 다 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이 힘내시죠. 이길 수 있습니다.